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그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그 시민 400명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이제 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거 이제 그 공사 중단을 놓고 어떤 그 공론화 방식을 사실상 적용했던 건데 그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뭐 공론화 시민들에게 뜻을 묻겠다 하는 것은 뭐 그 취지는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난해 공론화 그 원자력 탈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딱 간단히 말해서 두 개였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계속 공사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중단할 것이냐 선택지가 딱 두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 뭐 이 설문조사 그분들이 그 찬반 그 결정이야 찬반 쟁점이 명확하게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육제도 개편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도 굉장히 촉박한 상태입니다. 이 지금의 입시는 입시 제도라는 것이 며칠 공부하고 2박 3일 뭐 토론해가지고 해법까지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모형을 한 네다섯 개 만들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조합 여러 가지 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100개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조합, 그 방안, 모형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 교과, 비교과,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동 봉진이라고 그럽니다.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 표준 점수 100분위, 절대 평가 시 동점자 처리 등 너무너무 복잡한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이 입시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입시 용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은 그 깊은 검토가 없이 실제로는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설문조사에 넘긴다는 것은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죠. 이 양반의 그 어떤 교육 철학 부재 그리고 정책적 무능에 대한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그 정부의 일을 사실 전문가 또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거 사실은 지금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거고 책임질 수도 지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럴 거면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뭐 거창하게 부총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김상곤 총리가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무상급식 이슈가 뭐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만 무상급식처럼 무적정 세금 국민들 세금 쓰는 일 외에는 사실은 실제로 무슨 진짜로 복잡한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교육부총리가 할 일과 시민운동가가 할 일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 내에서도 이슈가 됐고 여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하나의 진전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그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탈원전이냐 원전 유지냐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결국 이 문제는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그 근본 철학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교육 철학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육 철학에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이 이슈가 돼야 되는가? 저는 이제 한국 교육에서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그러면은 첫째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가 제도 교육에 대한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이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선택의 자유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제도가 변화되어 왔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뭐 대학교 입시에서도 굉장히 정부의 개입이 심하고 그 어떤 대학의 선택권 같은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는 선택해 줘야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사들은 말 안 듣고 수업 태도가 엉망이고 그래서 분위기를 흐려가지고 도대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학생을 억지로 자기 교실에 붙잡아 둬야 하는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약간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마다 그 어떤 그 학습 능력의 차이도 있고 상황도 다 다른데 왜 자기의 그 학습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자기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학습해 줄 수 있는 교사를 학생이 선택할 수가 없는가. 마음에 안 드는 교사의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일반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고등학교는 뭐 특성화 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분위기라고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들려온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권과 거부권이 허용될 때 교사와 학생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효율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학 입시, 결국 그 대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칠 학생들을 자기가 뽑는 건데 왜 정부가 그걸 개입해가지고 이래야 하느냐 저래야 하냐 온갖 통제를 가하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그 선택권과 거부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각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어떻게 하는지 학교 자유를 맡기고 나아가서는 각 그 단과 대학 나아가서는 각 학과별로 이 자율적인 선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바로 두 번째 명제인 이 거부권과 선택권이 확대되면 이 두 번째 명제인 당연하게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교육 정상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제도 교육의 정상화 문제랑 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과연 이거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 이제 좀 식자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도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했어서 이 제도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전제처럼 좀 황당한 전제가 없다고 봐요. 왜 제도 교육이 정상화돼야 됩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과 인력의 요구가 다양해진 상태에서는 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교육 수요나 공급이 계속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국가가 이러이러한 초등학생은 이러이러한 거 가르치고 1학년 때는 어떤 걸 가르치고 2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뭘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서는 뭘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온가지 뭐 여러 가지 학교 밖에서도 강사도 모셔오고 학교 별 특성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결국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의 그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 지식과 기술이 다양해지고 그걸 또 습득하는 인력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제도 교육이 그러한 엄청나게 급속하게 다양화되는 어떤 교육의 요구를 제도 교육 형태라는 것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제도 교육은 사실 그 학생들과 교육 자체의 수요를 요구에 의지라기보다는 극히 일부 교사 인력, 즉 임용 고시를 통과한 극히 일부 인력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데에만 유용할 뿐 실제로 교육 현장에 요구하는 완전히 무관한 지금 제도라고 보거든요. 왜 그 학교만이 제도 교육만이 어떤 그 교육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 대목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좀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제도 교육은 점차 소수 교사들의 특권층을 보호하는 아성에 그치고 있다. 그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죽는다. 학교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현재 특권화된 학교를 지금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그 교육부와 그다음에 교육 관료들, 그다음에 이 현재 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수들 이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교사 숫자는 현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사를 또 더 늘려야 되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수준이에요. 근데도
교사 수를 아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교사 수를 유지하고 또 더 늘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학교가 학생을 위한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사들을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보니까 그 공약을 발표했던데 교육감 직속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부당한 교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 뜻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위기 교사 지원단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교사의 학생 선택권 그리고 거부권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교사 선택권과 거부권을 인정하면 이 모든 복잡한 조치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교사가 왜 상처를 입습니까? 한마디로 좀 간단히 말해서 좀 말이 안 되는 놈들은 너 교실에서 나가라. 그걸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별의별 온갖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20년 차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유급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안식년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기별로 1,000명, 매년 2,000여 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교사 이거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이제 돈 뭐 급여는 그대로 나가면서 별다른 과제 없이 교사들의 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거고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의 전반적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와, 이 공약 참 대한민국 교사가 특권을 있다는 명백한 증거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좀 이런 말씀은 뭐합니다만 경력 20년 차 된 교사가 뭘 다시 또 연구를 합니까? 연구라는 것도 실은 연령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고급 뭐라 그럴까 평가받는 학자들도 연구는 되게 이공계의 경우에는 거의 20대 그 이상의 경우에도 30대 40대에서 끝납니다.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교사들이 그런 학문적 축적도 없는 교사들이 20년이면 50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그분들에게 다시 유급년을 연구년을 준다? 뭘 위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들은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방학 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선진국에서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3개월 정도의 방학을 급여를 주면서 방학을 줍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그런 직장이 전 세계에 드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급여나 그다음에 연금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부부 교사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중소기업 수준이라 매출 수준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다 혜택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 이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학교가 제도 교육이 이거 교육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일부 소수 특권화된 이 교사들만을 위한 장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죽이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교사들 자체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이렇게 무슨 뭐 특혜를 더 얹어주고 그다음에 학교의 기득권을 보여주고 제도 교육을 강화해주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핵심은 선택권과 거부권을 허용하자. 학생과 교사들 상호 간에 이는 바로 계약의 정신입니다. 계약이야말로 상호 자유로운 선택과 거부가 기본이거든요. 계약,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지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도움이 돼야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의 정신이 사실은 이 근대화의 핵심이거든요. 한국 문화에 이게 굉장히 드문 특질입니다. 이 계약의 정신이라는 게. 이 한국 교육의 문제도 이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 즉 근대화의 완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서 이 교육의 문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